S퓨얼셀. S퓨얼셀 매수가 보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보유 비중은 20%고요. 네. 매수가는 48,000원입니다. 48,000원이시면 지금 손실 구간이시네요. 시청자님 지금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언제쯤 매수를 하셨어요? 매수한 지가 한 2달 가까이 될 거예요. 2달 정도. 중간에 이제 이익 실현을 하신 적은 없으시고 계속해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계속 지금 들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계속 들고 계시죠. 어떤 부분이 좀 가장 좀 고민이 되실까요? 원가까지라도 네. 올 수 있을라는가 아니면 그것도 그 시점이 언제쯤 그렇죠. 되려는지 네. 궁금합니다. 손실이 너무 큽니다. 그렇죠. 네, 지금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님께 연결해서 자세하게 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시청자님 연결을 했는데요. 손실 구간이 꽤 크신 것 같습니다. 어제장에서 4만 원 선에서 지금 마감을 했기 때문에 꽤 손실이 크세요. 어떻게 좀 대응 전략 짚어드려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러한 지금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좀 많아요. 최근에 보면. 네. 그래서 최근에 한 달 전, 2달 전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그린 뉴딜, 소위 말하는 성장 산업들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뜨거웠고 최근도 물론 뜨겁지만 주가는 그때 고점을 친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S퓨얼셀도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연료전지, 수소 연료전지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관심이 좀 많은 회사예요. 왜 관심이 많냐면 지금 당장은 조금 힘들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좀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수소 산업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이제 풍력 태양광과는 좀 다르게 굉장히 그 바운더리가 굉장히 넓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수소를 생산하고 운반하고 활용하는 전반적인 이 생태계가 중요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뭐 그 수소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반적인 생태계 전반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지금 연료전지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장사가 지금 S퓨얼셀과 두산퓨얼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감안한다면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임에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가격 접근을 48,000원에 하셨죠. 단기적으로는 좀 고점에 하셨어요. 일단은 이미 손절 타이밍은 지났습니다. 한 20% 손절이 됐기, 20%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보통 손절은 10% 내외로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미 이 정도면 손절 타이밍은 지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조금은 시간은 걸리겠지만 제가 볼 때는 내년 상반기까지 보신다면 좀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지금 당장은 조금 더 그 횡보를 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종목은 이제 그 추석 전이었죠. 추석 전에 이제 저점을 한번 형성을 했었어요. 저점을 한번 형성을 했었는데 지금 고점이 사실 내려오고 있고요. 사실 이 고점이 내려오는 그러한 움직임에 맞춰서 저점 자체도 지금 사실 지속적으로 좀 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고점과 저점이 조금씩 낮아지는 이 채널로 지금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재 구간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한 35,000원까지도 하락은 할 수 있어요. 이게 사실 이제 추석 전에 이제 하락을 했던 가격대거든요. 근데 그 정도 가격이면 오히려 더 사야 되는 가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손절 타이밍이 지났기 때문에 3만 원 중반대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라도 조금 비중을 늘리실 수 있는 지금 한 20%니까 한 30%까지 늘릴 수 있는 가격대는 한 3만 원대 중반, 3만 5천 원대로 보고 조금 긴 호흡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3만 5천 원대에 만약에 추가적인 매수가 이후에 좀 가능하다면 추가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는 4만 5천 원대, 4만 5천 원대에선 다시 비중을 좀 줄이고 하면서 사실 이제 박스권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당분간은 높거든요. 한 10% 정도는 좀 매매의 여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점에서 좀 사고 고점에서 좀 팔면서 긴 호흡으로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그러한 현명한 매매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들고 가시되 길게 3만 5천 원대에서는 추가적인 매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4만 5천 원대 부근에서는 비중을 조금 줄이면서 좀 박스권 대응을 당분간은 좀 요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3만 원 중반선에서 추가 매수 후에 평균 단가를 좀 낮춰보신 후에요. 추가 반등 시 대략 한 4만 5천 원 선에서 비중을 좀 줄여보시는 전략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 좀 고민이세요? GS 글로벌이요. GS 글로벌 매수가 보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905원에 네. 15% 정도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청자님 지금 손실이 꽤 크신 것 같습니다.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거든요. 네. 얼마나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갖고 계셨어요? 2년 넘게요. 2년 넘게요. 그러면 처음에 매수하실 때 혹시 목표가가 있으셨을까요? 아, 그때 방송에서 방송을 보고 이걸 매수를 했거든요. 네네. 이게 10,000원에서 이만큼 흘러내려왔다고 네. 이게 올라온다고 그때 그래서 사가지고 계속 내려와가지고 이거 언제 한번 또 중간에 받은 적이 있는데 사실은 네. 팔으려고 했는데 너무 손해가 커서 못 팔았어요. 그때. 네. 지금 우리 시청자님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거든요. 제가 네. 지금 대표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자세하게 좀 상담 받아보세요. 네. 네. 대표님, GS 글로벌. 지금 어제장에서 1,650원에 마감을 했죠? 예. 좀 도움이 많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미 좀 많이 이 종목은 지났죠. 지금 네, 보니까 2년을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예, 2년도 더 된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니까 거의 3년 가까이 되신 것 같은데 네. 주가 자체가 일단 그런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이제 성장 산업의 그러한 종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우리가 흔히 이제 가치 투자 개념으로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은 맞는 것 같아요. 네. PBR 자체도 굉장히 낮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데 사실은 제가 GS 글로벌이라는 얘기만 듣고는 지금 자리 정도에 사셨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조금 들고 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가격대가 너무 높으세요. 일단 지금 자리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이미 2년 전, 3년 전에 비해서는 많이 하락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자리는 저는 이 종목은 반등을 모색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자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장이 4분기에 좀 어수선할 때 한번 주가가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어 보이고요. 일단은 뭐 밑으로 어떤 지지 라인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건 좀 무의미한 것 같아요. 이미 맞아요. 오래 들고 왔으니까. 그렇다면 올라갔을 때 어디까지 한번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느냐를 제가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 종목은 한 2,000원대 초중반까지는 일단은 상승은 가능할 겁니다. 지금 1,650원대인데 2,000원대 초중반까지는 뭐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 시간에도 반등이 어느 순간에도 좀 나올 수 있는 그 정도 포인트라고 보여져요. 일단 주봉상의 흐름도 그렇고 사실 일봉상의 흐름은 나쁘지가 않아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지속적으로 좀 횡보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바닥권이잖아요. 사실 장기적으로 하락한 종목인데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좀 유입이 되면서 어느 정도 이러한 가격대에서 지금 매집이 어느 정도는 좀 되고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은 일단 주봉상 주요 라인대인 2,100원, 2,200원대까지는 어느 정도는 반등은 가능할 겁니다. 근데 그 이후는 사실은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오려면 너무 오래 걸리고 사실은 네. 갈지 안 갈지도 미리 말씀을 드리기도 좀 애매한 가격대예요. 그래서 일단 2,000원, 2,100원이나 2,200원, 2,000원 초중반대까지 반등이 좀 나온다면 그때 좀 물량을 줄이시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히려 종목을 좀 바꾸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자리는 좋은데 추가적으로 이 종목이 길게 봤을 때 어떤 긴 흐름으로 가기에는 아직은 부족한 점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 감안한다면 2,000 초중반대까지의 반등을 노리시고요. 그때 가격대에서 조금 일단 줄여놓고 그 줄인 부분은 다른 종목으로 가서 좀 매매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반등할 가능성은 좀 있다는 의견이신데요. 2,000원 선 초중반까지입니다. 반등할 시 물량을 좀 축소해 보시고 다른 종목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다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예. 시청자님 어떤 종목 좀 고민이세요? 한국 알콜입니다. 한국 알코올 매수가 보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4,000원에 10%입니다. 그러면 지금 좀 손실 구간이신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이 좀 가장 고민이 되실까요? 지금 이게 좀 많이 빠졌다 싶어서 네. 샀는데 이게 다시 매수가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좀 처음에 매수하실 때 목표가가 있으셨을까요? 한 15,000원에서 16,000원 15,000원에서 생각을 16,000원. 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대표님과 연결해서 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자, 한국 알콜입니다. 지금 뭐 13,000원 선에서 어제장에서 마감을 했거든요. 어떻게 네. 보세요? 최근에 좀 많이 빠졌다라는 생각으로 좀 진입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아무래도 이제 최근 시장이 조금 슬로우해졌다 보니까 이러한 흐름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 결론적으로는 조금은 기다려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수익도 일단 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올 4분기에도 한번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부각을 많이 받았죠. 알코올 업체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손소독제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부각들을 받았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주가 상승으로 오랜만에 좀 이어졌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사실은 장기적으로는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종목이었죠. 근데 오히려 이제 코로나19가 주목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 최근에 한두 달간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전형적으로 거래량이 없이 흘러내리고 있어요. 거래량이 지금 완전 죽어 있고요.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 현상 자체는 사실은 거래가 터지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것보다는 나은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좀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주가 하락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와 같은 하락이 어느 정도 가격대까지는 좀 열려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 이 종목은 241선 라인이 좀 중요할 겁니다. 12,000원대 중반. 예, 이 정도까지는 하락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미 13,000원이기 때문에 사실 얼마 남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는 사실 오히려 조금 더 들고 가야 되는 자리로 보여지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매수가가 14,000원이라고 하셨는데, 좀 간다면 15,000원대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매매 전략으로는 매수가 이상 가면 일단은 종목 교체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관심이 조금씩 멀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같은 경우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여전히 확산 추세에 있지만, 지금 이러한 종목들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3월 달부터 줄곧 좀 관심을 받다가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는 종목들이 꽤나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무리하게 파실 이유는 없겠지만, 일단은 향후에 그러니까 시장의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갈 때 관심을 받을 만한 섹터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오히려 차라리 그 정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집중이 되는 섹터가 추가적인 지수가 어떤 상승 추세로 돌아섰을 때는 주도 섹터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소외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가정이라면 일단 매수가 이상 온다면 한번 정리하는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자리는 굳이 매도할 자리는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에 도달한다면 또는 매수가 이상이 된다면 좀 종목 교체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지금 실시간 문자 상담으로 많은 종목 고민 보내주고 계십니다. 문자로 접수된 종목들 먼저 살펴보고 다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수된 종목들 신인아 캐스터 통해서 먼저 확인해보고 오시죠. 국고처 5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먼저 참여 방법부터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국고처 5부 박우신 파트너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전화 02-6676-0135번, 문자는 샵 8181로 받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보내주시면 명쾌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시청자분들을 위한 또 다른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샵 8338로 유망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김종철, 박찬홍, 송관종, 박윤진 파트너의 4분기 핵심 유망주를 노란톡 메시지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 이벤트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이벤트에 참여하셔서 남은 기간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현재 문자로 많은 종목 상담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투자 고민들이 접수됐는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첫 번째 종목 진원생명과학입니다. 매수가 45,500원에 보유 비중 40%입니다. 두 번째 종목 두산솔루스입니다. 매수가 44,500원에 보유 비중 30%입니다. 세 번째 종목 SK이노베이션입니다. 매수가 15만 3천원에 보유 비중 20%입니다. 마지막 종목 CS윈드입니다. 매수가 11만 1,000원에 보유 비중 50%입니다. 이렇게 4종목 선정해봤습니다. 파트너님 명쾌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네, 문자로 접수된 종목들 봤는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진원생명과학이네요. 매수가 45,500원이시고요. 보유 비중은 50% 갖고 계십니다. 대표님 지금 45,500원이면 고점에 지금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큰 손실 구간이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첫 종목부터 굉장히 난감한데, 예, 사실은 이 부분은 좀 이제 계속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사실 45,500원 들어가는 타이밍이 그 당시에는 이제 고점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들어가셨겠지만, 그렇죠. 네. 사실 그 당시 주가가 한 달 동안 굉장히 많이 이미 올라있던 주가였거든요. 네. 너무 많이 오른 주식에 대해서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들어갈 때는 철저하게 손절 라인 계산하고 애초에 매수를 할 때 이 가격에 오면 나는 무조건 자르겠다라는 각오를 하고 들어가셔야지. 예, 이러한 종목들은 일단 한번 꺾이게 되면 그 폭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감당이 솔직히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너무 고점에 사셨어요. 주가 움직임 자체는 오히려 너무 고점에 산 거에 비하면 양호한 움직임이거든요. 네. 흐름 자체는 양호한데 워낙에 그동안 높은 변동성을 보인 주식이다 보니까 그리고 워낙에 매수가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손실 유는 또 되시죠. 자, 지금은 이미 손절 라인 이 종목도 지났는데 사실 이 종목은 저는 반등을 했을 때는 좀 팔았으면 좋겠어요. 앞전에 이제 SP홀세가는 좀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사실 우리가 어떤 운에 기대해야 되는 요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치료제가 될지 안 될지 솔직히 아무도 알 수가 모르잖아요. 없죠. 아무도 모르는데 이 회사가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걸 모르게 될 때는 이 회사가 과거에 걸어온 길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 부분의 관점이라면 사실은 진원생명과학이라는 회사에 저는 큰 믿음을 못 주겠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 회사가 제 예상을 깨고 어떤 치료제나 이런 걸 개발을 해서 나중에 주가 헐헐 날아가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나왔으면 좋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지금은 그러한 부분들을 기대하는 확률 자체가 좀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일단 반등을 이용해서 물량 줄이는 건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의 흐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최근 증시는 만만치가 않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가격 조정이 나온 이후에 네. 잘 횡보세는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 박스권 하단을 깨지 않는다면 일단은 한 3만 원대 후반, 3만 7, 8천 원대까지는 또 반등이 가능하거든요. 그 정도에서는 좀 미련 없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만 되더라도 사실은 손실이 많이 줄거든요. 10% 한 네. 중반대 정도로 줍니다. 그래서 그 정도라면 종목 교체를 해서 오히려 이제 시작하는 종목군으로 좀 바꾸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밑에 라인 조심해야 되는 가격대는 사실은 한 2만 8천 원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참 난감하죠. 2만 8천 원대를 깨면 그러면 손절을 해야 되느냐. 이게 어렵잖아요. 너무 위에 사서. 일단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한 3만 원, 3만 7, 8천 원대에서는 자르자. 그러니까 매도를 하자. 손절을 하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밑에 구간 같은 경우는 밑에 떨어지더라도 추가 매수는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런가요? 오히려 저는 이제 물타기라는 매매가 그닥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장기 비전이 확실하다면 모르겠는데 기타 이제 다른 자연스럽게 그냥 매수 단가를 낮추기 위한 물타기는 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은 오히려 이론적으로는 이제 불타기라고 해서 우리가 매수해서 올라간 종목을 더 사는 게 더 좋은데 실제 매매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건 누구나 공감을 하실 거예요. 내가 이제 100% 먹고 있는 종목을 더 사게 되면 수익률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보기 싫어서 사실 불타기를 잘 못 하시는데 이론적으로는 오히려 가는 종목이 더 가게 마련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상승 추세가 꺾이고 하락을 하는 종목들 단순하게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물타기를 하는 거는 결국은 금전적으로는 더 큰 손실로 돌아오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됩니다. 물타기는. 그래서 이 종목은 저는 물타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조금은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완전 이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가격대는 2만 원대 중반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가격까지 만약에 밀린다면 손절을 좀 하셔야 돼요.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이게 나중에 이제 이 종목이 어떤 식으로 발전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코로나가 다 끝나고 나면 예전 가격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는 못합니다. 네. 예. 그런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대응을 하시되 다만 지금 최근에 보여주는 움직임만 놓고 보면 일단은 한 3만 7, 8천 원 한번 기대는 해볼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장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점을 지속적으로 조금씩 올려주고 있어요. 그러한 포인트는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3만 7, 8천 원 매도 목표가로 손절 목표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만 원대 후반선에서는 손절하시더라도 좀 매도를 하시고 종목 교체해 보시는 게 좋겠다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두산솔루스네요. 매수가 44,5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30% 갖고 계십니다. 대표님, 이 종목도 지금 우리 시청자님 손실 구간이십니다.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상승장에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고점에서 네. 매수를 하신 것 같죠? 네. 네, 특히나 이제 최근에 8월달, 9월달 고점에 매수해서 물려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이런 현상 같아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렇다 할 조정이 딱히 없었잖아요. 네. 굉장히 짧은 조정들만 한두 번 정도 있고 결국은 소위 말해서 존버를 하면은 이제 다 수익을 승리한다. 보고 나는 네. 그러한 흐름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번 8, 9월에 물리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항상 오르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도 이제 주식을 하실 때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는 거를 최소화하는 게 추후를 봤을 때는 그리고 장기적인 우리의 이제 수익을 위해서는 더 중요하다라는 거, 이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두산솔루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시장 상황 때문에 같이 조금 밀려 내려온 케이스예요. 근데 다행히도 일단 금요일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가 있는 움직임은 한번 나왔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 양봉을 한번 출현을 시켰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 시장이 어느 정도 만약에 반등을 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이 종목도 같이 반등세를 보여줄 개연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 같은 지금 44,500원이 매수가죠. 일단은 44,500원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42,000원대. 예. 요 정도만 돼도 저는 되게 괜찮은 것 같거든요. 42,000원대는 뭐 한 5% 정도 손실이잖아요. 네. 그 정도는 좀 우리가 대처가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42,000원대에서 일단 물량 한번 정리하시고요. 다시 보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기본적으로는 반등이 좀 가능한 종목으로 보여져요. 네. 반등의 힘이 이제 문제인데 밑으로 가격을 굳이 이제 또 제시를 하자면 사실은 33,000원대거든요. 밑에 위험한 가격대는 이제 올해 7월달에 기록을 했던 저점대인데 개인적으로는 그 가격대를 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한 42,000원대 타겟 잡으시고 그 가격 왔을 때는 우리가 좀 대응을 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대표님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진원생명과학처럼 평균 단가를 좀 낮춰보시는,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해 지금 물타기를 해보는 전략은 어떻게 좀 보세요? 일단 물타기 같은 경우는 네. 조금 더 이제 물타기라는 게 여기서 더 하락을 했을 때 물을 찰까요 추가 매수죠. 말까요잖아요. 네. 네. 이 종목은 좀 물타기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물타기는 되게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이 종목에 이제 물을 타는 구간 같은 경우는 그때 또 봐야겠지만 가격적으로 아까 제가 이제 밑으로 위험한 가격대가 32,000~33,000원대라고 말씀을 드린 네. 것 같은데요. 그 정도 가격대에서는 한번 돌려주는 흐름들이,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같은 이러한 양봉 있잖아요. 네. 이제 하락을 여기서 만약에 반등을 하다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을 때에 대한 얘기인데 그때 이제 한 32,000~33,000원권에서 어떤 저점을 잡을 수 있는 양봉이 좀 의미 있는 움직임들이 출현이 된다라는 가정이라면 그 가격대에서는 좀 물 타는 것도 일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가격대에 물을 타서 주가가 좀 반등을 한다면요, 매수가가 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겠죠. 네. 일단은 매수가 이상으로도 충분히 갈 수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가격에 따른 그러한 현명한 대처도 일단 추후의 상황을 봐서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솔루스까지 만나봤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매수가 153,000원이시고요. 보유 비중은 20% 갖고 계시네요. 자, SK이노베이션도 우리 시청자님 지금 손실 구간이십니다. 대표님 어떻게 좀 조언을 해드려야 될까요? 일단 153,000원이죠. 네. 그나마 저는 이 종목은 좀 홀딩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네. 사실은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4분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종목도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상반기를 노리시고 홀딩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흐름으로 연결이 된다면 수익을 저는 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때에 따라서는 좀 큰 수익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현장에서 보면 지금 제일 많이 물려있는 섹터가 어딜 것 같으세요? 2차 전지나? 아니면 제약바이오도 좀 물려있을 네.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어떻게 보세요? 예, 네. 이러한 질문을 던졌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섹터가 대표적으로 세 개더라고요. 2차 전지랑 5G, 5G 맞아요. 바이오. 네, 이렇게가 바이오. 제일 많으세요. 그래서 2차 전지가 가장 많으세요. 그 중에서도. 기본적으로 포트에 한 종목씩은 꼭 있으신 게 대표적인 섹터가 2차 전지더라고요. 그만큼 사실 이쪽은 성장 산업으로 많이 각광을 받았는데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9월 달에 있었던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가 트리거가 됐어요. 한번 이제 슬로우해지는 트리거가 됐기 때문에 최근에 이러한 현상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이제 배터리 셀 업체 대표적으로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이렇게 세 업체가 있잖아요. 이 세 업체 중에 한 종목을 고르라고, 한 종목 뭐 살래라고 저한테 만약에 누가 물어본다면 저는 SK이노베이션을 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정유 산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도 실적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주가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성장 산업에 대한 기대감을 감안하더라도 삼성 SDI나 LG화학만큼의 퍼포먼스를 당연히 보여주지 못했죠. 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2차 전지한테 기대를 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당장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그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는 걸 더 많이 기대를 하는 대표적인 섹터거든요. 그러한 관점에서 SK 이노베이션이 2차 전지 섹터가 다시 한번 리바운딩이 나올 때는 또 선두권에 나설 수 있는, 아무래도 이제 가격적으로 많이 오른 게 없다 보니까 그러한 포인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좀 들고 가시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상황에 따라서 추가 매수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추가 매수를 할 자리는요, 13만 원 초반대입니다. 네. 지금 13만 9천 원 정도 하는데요. 13만 원 초반대까지 좀 내려와주는 흐름이라면 대신 하나 단선이 있어요. 거래가 너무 많이 터지면 안 되고요. 지금 사실 뭐 차트 한번 보시면 이 종목이 8월 달에 한번 이제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올 때 대량 거래가 좀 발생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조정을 주는 과정에서 이때에 비해서는 확연하게 좀 줄어든 거래고요. 그리고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거래가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더 지속적으로 감소를 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흐름 하에서 13만 원 초반대라면 물타기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조금 더 내년 상반기까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241선 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주황색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긴 흐름으로 보면, 긴 흐름으로 보면요, 항상 이 주황색 선 라인 밑에서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이제 급락을 했다가 이후에 반등을 하면서 거래가 터지는 이러한 큰 상승 파동이 나오기 직전의 흐름 자체가 이 241선을 두고 이제 치열한 횡보 과정을 좀 거쳤거든요. 그리고 정석 패턴으로 사실 올라온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리바운딩이 이 선을 중심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뭐 크게 나쁜 종목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매수가도 아주 나쁜 가격대는 아닙니다. 지금 15만 원대면 충분히 우리가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가격대니까 이 종목은 뭐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길게 본다면 저는 고점도 뚫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조금 내년 상반기까지 길게 본다면 8월 달에 나왔던 19만 7,500원 이 고점권역에 대한 돌파에 대한 시도도 그 섹터에 대한 흐름을 같이 참고를 해보셔서 그 섹터 흐름이 돌아갔을 때는 이 종목은 고점대를 돌파할 여지가 높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등 가능성 충분함으로 좀 긍정적인 전략 주셨습니다. 긍정적인 전망 관계 보유 전략으로 짚어주셨네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종목은 CS 윈드입니다. 매수가 11만 7천 원이고요. 보유 비중 50% 갖고 계십니다. 대표님, CS 윈드도 풍력주로 아주 각광을 받았는데 최근에는 계속 좀 미끄러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이 회사가 뭐 나빠서 지금 주가가 하락을 하는 건 아니죠. 그냥 너무 많이 올라서고 너무 많이 오른 네. 섹터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시장이 다소간의 여러 가지 변동성 요인들을 겪다 보니까 조금 이제 하락을 하는 건데 일단은 조금 횡보 구간은 조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풍력 핵심주는 맞습니다. 풍력 핵심주가 우리가 CS 윈드 그리고 뭐 동국 SNC, 유니슨 이러한 종목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풍력 섹터의 최근 기술적인 흐름들을 보자면요. 지금 8월 달에 대부분 고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번에 올라오는 흐름까지는 좋았는데요. 올라오고 지금 지난 금요일까지 연속 음봉이 5개가 발생을 하면서 이제 하락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일단 올라오는 흐름은 좋았지만 그 이후에 꺾이는 과정을 감안한다면 결론적으로는 고점이 이제 낮아지는 이제 그러한 자리까지 지금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고점이 한번 이렇게 낮아졌죠. 그래서 그 전에 보시면 지속적으로 고점이 상승을 해요. 고점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흐름들을 보이면서 주가가 이제 상승을 하거든요. 근데 저점도 지속적으로 올라오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고점이 일단 한번 꺾였습니다. 자, 지금 흐름에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9만 한 4천 원대인 것 같아요. 이 자리가 왜 중요하냐면 일단 고점이 한번 낮아졌잖아요. 여기서 저점이 추가적으로 낮아지지만 않는다면 네. 즉 이 기존 저점이 이 자리인데요. 이 9만 4천 원대가 깨진다면 사실은 조금 안 좋은 그림으로 갈 수는 있지만 네. 이 자리가 깨지지 않는다면 사실 이 종목은 횡보 기간을 조금 더 짧게 가져가면서 추후에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반등을 했을 때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매수가가 11만 7천 원대신데 자, 우리가 반등을 했을 때 지금 묘하게 지금 가격대가 네. 제가 볼 때는 반등이 딱 가능한 가격대예요. 11만 7천 원대. 예. 11만 7천 원대까지는 반등은 가능하거든요. 네. 일단 매수가까지 만약에 단기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받아서 올라와 준다면 정리하고 차라리 더 저점을 노려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하락을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9만 4천 원권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확인하자. 그래서 94,000원을 붕괴시키지 않고 횡보 과정으로 진입하는 흐름이라면 시간 투자가 가능하다면 94,000원대 추가 매수도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제가 시간은 조금 걸릴 거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어찌됐든 간에 고점이 한번 낮아졌기 때문이고요. 대부분 이렇게 한번 고점이 꺾인 주식들은 다시 가더라도 한 2, 3개월 정도는 시간이 걸리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감안하셔서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년 상반기, 네. 내년 초반 1월달, 2월달을 노리고 일단은 현재로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선까지 도달을 해준다면 매도 후에 좀 저점을 다시 노려보는 전략, 94,000원 선만 좀 지지를 해준다면 추가 매수도 좀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문자로 접수된 종목들 좀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몇 종목만 좀 더 보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또 상세하게 잘 상담을 진행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좀 몇 종목만 좀 빠르게 네. 좀 보고 갈게요. 네. 제넥신입니다. 15만 8,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보유 비중 10% 갖고 계세요. 제넥신도 지금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계셔서 우리 시청자님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좀 사실 제넥신은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돼서 어느 회사의 기대가 그나마 이제 가져볼 수 있겠느냐를 네. 가정하면 개인적으로는 제넥신과 유한양행을 저는 꼽고 싶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러한 쪽 회사들은 이번 이제 사태를 계기로 좀 커질 수 있는 업체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기술적으로 안타깝게도 좀 꺾이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한번 차트를 보시면 앞서 CS 윈드하고 비슷해요. 흐름 자체가 무슨 소리냐면 지속적으로 사실은 고점이 올라갔었잖아요. 지금 고점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저점도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전형적인 상승 패턴들을 보여왔어요. 고점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요. 근데 지금 8월 말이죠. 이때를 네. 기점으로 대부분의 이런 흐름들이 지금 많은데 고점이 지금 낮아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사실 이 종목은 조금 슬로우해지는 구간에 진입한 게 사실인 거죠. 그리고 사실 앞서 종목 같은 경우 CS 윈드 같은 경우는 앞선 저점을 깨지는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이 지지가 된다라는 가정하에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넥신은 사실 그 자리도 지금 살짝 또 깼어요. 예, 그랬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횡보가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는 최근에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조정 과정에서 거래는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는 거래가 없이 빠지는 거는 사실은 언제든지 우리가 돌릴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거든요. 지금 추세 자체는 좋지는 않지만 거래가 없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주가의 모멘텀만 발휘가 된다면 또 이제 바이오 섹터의 또 특성상 단기간에 상승하는 그러한 흐름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미 손절 라인은 또 지났어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보면은 대부분이 손절 라인이 지난 종목들이 많아요. 그게 조금 안타까운데 일단은 현재 가격 기준으로만 좀 대응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보유입니다. 이 종목은 네. 보유고요. 가격적으로 반등이 가능한 가격대는요. 그래도 매수가랑 큰 차이는 아닐 것 같아요. 14만 원대 후반까지는 언제든지 단기 반등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14만 원대 후반까지 온다면 매수가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요. 네. 일단 한번 줄이고 다시 저점을 잡으세요. 이 회사는 나쁘진 않거든요. 다시 저점을 잡으시는 노력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글쎄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대한 좀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가정하에 11만 5천 원대까지 만약에 내려온다면 네. 그 가격대는 추가적인 매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나쁜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가격적인 대응만 하시면서 일단은 하락을 했을 땐 추가 매수를 하면서 반등을 했을 때 물량을 좀 줄이고요. 네. 반등을 했을 때는 아까 이제 14만 원 후반대 말씀드렸죠. 네. 그 가격대에서는 한번 줄이고 오히려 저점을 노리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